임시계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가수금, 가지급금, 인출금, 현금과 부족. 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임시계정이라고 해서 임시로 달아두는 거라서 결산 때 제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트도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의 거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알 수 없는 금액 1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됐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 저희가 금액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0원이고요. 원인을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저희는 반대쪽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의 이제 잔액이라고 하죠. 남아있는 돈은 이렇게 차변 쪽에 위치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수금은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밝혀지지 않으면 없어져야 되긴 합니다. 처리해 볼게요.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금액 100원. 그러면 대변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게 있다 이거죠. 요게 외상 매출 대금으로 밝혀졌답니다. 그러면 우선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차변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차변의 가수금 100원. 그럼 가수금이 사라졌죠. 자, 그리고 나서 외상 매출 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금액 100원이 계약금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급금이 있고 선수금이라는 게 있는데 볼게요. 가수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받은 거죠. 받은 거. 그러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한 게 계약금으로 밝혀졌으니까 선수금이 되는 겁니다. 처리 보겠습니다. 자,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예전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 가수금이 없어지는 거죠. 원인 밝혀졌으니까. 사변의 가수금. 다음에 대변에 자, 선급금과 선수금 중에서 나는 돈을 수금했기 때문에 대변에 선수금 100원 걸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자, 다음 12월 31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금액 1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끝내. 자, 일단 대변에 있는 가수금은요. 이렇게 차변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차변의 가수금, 대변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회계 처리는 해야 되니까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이니까 이제 수익, 즉 이익이 오는 거죠. 잡이익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12월 31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금액 100원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50원은 이자 수익이고 나머지는 50원이죠. 그렇죠. 나머지 50원.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가수금 요 금액은 이렇게 차변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차변의 가수금 100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밝혀졌고요. 남은 50원은 원인을 모르니까 잡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을 받았을 때는 가수금이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을 지급하였을 때는 우린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사원에게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 어림잡아라는 뜻입니다. 어림잡아 지급을 하고요.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는 현금이 먼저 나가죠. 출장비로 50만 원을 지급했으니까. 근데 얘가 출장 가서 이걸 이제 거래처한테 쓸지 아니면 내가 이제 교통을 할지 교통비로 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교통비로 쓰게 되면은 여비교통비라는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교통비에 쓰면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가 되고 거래처한테 접대를 한 거면 접대비로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걸 쓰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원인을 모른다.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차변에 회계 처리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월 14일, 지난 10월 3일 출장 갔던 영업부직원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서 출장비를 정산을 합니다. 얼마 썼는지 봐야 되니까. 제출한 여비정산서는 다음과 같고,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7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자, 미리 출장비로 지급했던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고요. 거래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월 14일자죠, 이게. 근데 지금 10월 3일에 출장비 줬다 아니에요. 보니까 출장비 얼마 줬냐면, 여기 있네요. 출장비 지급액 20만 원을 예전에 이제 싸줬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은 거죠. 대변에 돈 나가고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20만 원 처리가 되어 있던 건데, 일단 20만 원 이제 원인 밝혀지니까 차변에 있는 게 대변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김성실. 다음 쓰고 온 거 보니까 이제 27만 원 쓰고 왔네. 그렇죠? 아래 보니까 숙박비 15, 식비 7, 교통비 5만 원 이거 다 해서 여비 교통비로 27만 원 처리가 됩니다. 그럼 20만 원 줬더니 27만 원 쓰고 왔네. 그렇죠? 이거는 당좌 수표를 이제 회사에서 발행해서 지급한 거니까 이게 이제 오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추가 지급 7만 원은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좌 예금 7만 원. 70이 아니라 7만 원이죠. 이렇게. 좋은 회사죠. 더 쓰고 왔는데 이렇게 돈도 주고. 회계 처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비로 지급받은 업무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입력을 하고요. 거래처 입력은 이 문제에선 생략하는 거네요. 그러면 숙박비 15만 원, 항공료 27만 원, 택시요금 5만 원 이제 다 해가지고 총 쓴 돈이 이제 47만 원인데 예전에 이제 가지급금으로 내가 이제 지급해줬던 금액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돈이 나가고 원인을 아직 몰랐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이 50만 원이 있다 이건데 요 금액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대변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대변에 가지급금. 그럼 이번에 얘가 쓰고 온 걸 보니까 47만 원만 쓰고 왔잖아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4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잔액이라고 하는 걸 현금으로 정산했다라는 건데 3만 원 남으면 회사한테 이제 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남은 돈은 현금 3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대연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상환액으로 판명됐습니다. 자, 볼 건데 가지급금에 잔액이 있다라는 게 예전에 내가 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금액이 있다 이거죠. 그럼 요 차변에 있는 가지급금이 기말에 갔을 때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인지. 일단 얘를 대변으로 이렇게 없애고 얘에 대한 원인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니까 외상 매입금을 그대로 이렇게 차변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애초에 뭐 돈을 지급을 했는데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걸 갚는 거죠. 이번에는 아까랑 반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지급금 잔액이 있다라는 게 대변에 돈이 나가고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과거 거래가 있는 건데 이게 거래처 보석 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 그럼 이자를 준 거니까 비용으로 판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에 뭐 쓸 게 이자 비용밖에 없죠. 이자 비용입니다. 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니까요. 수익을 쓰면 안 되죠. 다음 문제입니다. 12월 31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금액 100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돈이 나가고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놨던 내역이 있던 건데 요게 일단 결산 때는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임시기 때문에 사라지고 차변에 원인을 모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차변이니까 손해를 본 거죠. 손실로 해서 100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대표자 개인 목적으로 재산세 1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면은 세금과 공과잖아요. 근데 대표자의 자기 개인적인 목적이면 자기 돈을 빼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대변에 현금이 나가고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가 이제 가지급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리하라는 문구를 줘요. 자, 다음 이제 12월 31일 인출금 계정 잔액을 조회했답니다. 그리고 자본금 계정에 대체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예전에 돈이 나가고 차변에 내 개인 목적이니까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해놨던 내역이 있는 건데 요걸 없앤 거죠, 대변으로. 그 다음에 차변 쪽에 자본금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출금 파트는 쉽게 끝이 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과 부족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걸 하냐? 우리 이제 장부가 있고 실제가 있어요. 실제 내가 가진 거죠. 돈, 돈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현금 부족이라고 하는 게 과하거나 부족할 때 처리하는 겁니다. 기준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진 실제 돈이 과하냐 부족하냐예요. 자, 그러면 장부상의 현금이 100원이 있고 실제 현금이 110원 있으면은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거죠. 10원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부상의 금액을 10원을 올려줘서 금액을 일치시키는 거고요. 장부상에 적혀 있는 금액이 100원이고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90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더 적잖아요. 장부상에서 마이너스 10원을 해서 90원을 맞춰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10월 30일 현금 시제, 가지고 있는 거 시제라고 합니다. 이걸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 원 많대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더 증가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 현금을 11만 원만큼 이렇게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만 원이 내가 가진 게 더 많은데 대변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월 16일 현금 출납장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럼 내가 가진 실제 현금이 5만 원 부족하다라는 건 내 돈이 내 자산이 감소됐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5만 원을 감소를 시킵니다. 부족할 때예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11만 원이 더 많은 걸 발견했답니다. 자, 그러면 돈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분개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 잔액을 기준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장부상의 금액이 실제보다 11만 원이 더 많다라는 거니까 실제 가진 돈이 더 적다라는 거죠. 즉, 내가 가진 돈이 11만 원 더 작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1만 원을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4번과 4-1번 요렇게가 이제 비교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대죠. 근데 이게 현금 부족액이래요. 우리 현금이 부족하면 대변에 현금 쓰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썼잖아요. 그렇죠? 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결산일은 제거가 돼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을 대변으로 보내고 보냈죠. 다음에 원인이 안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차변이니까 잡. 그리고 나서 비용이잖아요. 손실을 적어주는 거죠. 잡손실 6만 원이 됩니다. 자,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발생한 현금가 부족 만원은 12월 31일 현재 사용처를 알 수 없어 잡손실로 처리했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이게 지금 결산 때 보면은 잡손실로 회계 처리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잡손실. 그러면 여기만 내용이 남잖아요. 그럼 과거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 돈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야? 돈이 나가고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가 된 건데 얘 처리가 된 내역이 있으니까 대변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6만 5천 원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 장부상 현금보다 이제 실제 현금이 6만 5천 원 부족하다라는 게 내 실제 가진 돈이 6만 5천 원 부족하다 이거죠.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과거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죠. 얘는 지금 결산일 오늘 당시에 부족한 걸 확인을 한 거예요. 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로 다시 갈게요. 요거 문제 지워가지고 한번 봅시다.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내가 예전에 돈이 부족하고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를 해놓고 결산 때 와서 현금과 부족을 없애고 잡손실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현금과 부족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현금과 부족, 현금, 그리고 실제 와서 현금과 부족이 사라지고 잡손실로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게 이 예전의 과거에 현금과 부족으로 회계 처리해놓은 내역이 없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만 알겠어. 내 실제 돈이 부족하고 이게 잡손실이다. 그래서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현금과 부족 처리가 없으니까요. 이 두 개 합쳐주시면 같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보다 3만 원이 적대요. 장부에 적힌 게 실제 가진 것보다 3만 원 적다라는 거는 장부에 0원 적혀 있고 내가 실제 가진 돈이 3만 원이다. 즉 실제 가진 돈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 보시면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사변에 현금 3만 원, 대변에 원인을 밝혀지지 못했으니까 잡이익으로 3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문제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 문제는 결산일 현재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현금 과다액. 즉 과거에 현금 2만 원 적어놨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 2만 원 처리를 해둔 상태인 건데 결산 때 와서 현금과 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얘는 없어져야 돼요. 사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2만 원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대변에 잡이익으로 2만 원 처리가 되면 입력이 끝난 거죠. 그럼 이렇게 현금과 부족이 없어질 텐데 위에 이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과 부족으로 회계 처리해놓은 내역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현금이 더 많고 잡이익이다. 그래서 현금 잡이익만 이렇게 나온 거고 지금 요 4-7번은 과거에 본 현금과 부족이 있는데 이 현금과 부족이 없어지고 대변에 원인을 모르니까 잡이익이 적히게 된 겁니다.